45에 10억을 모은다 라고 쓰고 화이팅을 했는데 전 아직 42살인데 전체 자산 규모가 100억대를 가고 있거든요. 돈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이지 않는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급격하게 돈은 커진다. 직장인인데 부자가 된 분들 대부분이 저 같은 루트더라고요. 짧으면 뭐 1년, 3년? 정말 드라마 같은 결과가 나오죠. 여기에 가장 핵심은 조경이 진짜 엄청나네. 잘 해놨더라고요. 이걸 이제 했죠. 이게 45살 전이죠. 근데 사인을 했어요, 각자. 이때는 돈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저 42살.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근 강자님 처음에 부동산 시작하실 때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3천만 원이요. 그때는 갭 투자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시절이었죠. 3천만 원은.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궁금해요. 2016년 전에는 직장인이었고 맞벌이 부부였고 아이 둘 키우면서 식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주말 되면 항상 마트 가고 여행 가고 멀리 여행 못 갈 때에는 서울 인근에 있는 호텔로 호캉스 가고 삶을 나름 즐기면서 살았었죠. 살다가 2016년도에 갑자기 제가 빚이 1억이 생겨요. 약간 1억짜리 망치를 맞은 거죠. 사실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7, 8년 정도 열심히 살았고 직장 생활도 계속했고 맞벌이였고 모아놓은 돈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통장이랑 봤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빚이 생겼다라는 것보다 나한테 돈이 없다라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없다는 게 그럼 잔고가 얼마였어요? 잔고가 아예 없었어요. 50만 원 이렇게 있고 돈이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쓰는 거예요. 코스트코 있잖아요. 네. 코스트코 가가지고 이제 장을 한번 봐요. 거기는 단위가 크다 보니까 많이 안 사도 뭐 몇십만 원이 나와요. 너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짜잘짜잘한 건 또 못 사거든요. 그러면 또 동네 마트를 또 가요. 마트 가서 또 장을 봐요.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주마다 가가지고 왕창 보면서 이제 매일 필요한 거는 또 마트 가서 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동실 냉장고가 꽉 차죠. 유통기간이 지난 걸로 가득 차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고 언젠간 먹겠지, 쌀 때 사놓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식비가 뭐 200만 원 이상 나오고. 그리고 그때 제가 보험에 약간 많이 올인하고 있었거든요. 각종 변액 연금, 사망보험금 같은 느낌의 연금, 그리고 보장성 보험 여러 개 해서 저희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13개 정도 돼 있었어요. 거의 200만 원 넘는 돈이 보험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7년 이상 넣은 보험들이었어요. 이걸 깼을 때 제가 받는 돈이 제가 냈던 돈의 50%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간호사 하셔서 보험을 믿으신 건가요? 그랬을 수도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아픈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아팠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온다라는 거를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 보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맹신을 하면서 보험을 진짜 많이 넣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가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넣다 보니까 실제로 저축을 하거나 돈을 모으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없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자꾸 처음으로 했던 게 보험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들을 하나하나씩 다 공부를 하고. 약관이요? 맞아요. 약간 언제 받는지, 그때 당시에 받으면 지금 복리나 이율로 흘러갔을 때 이게 맞는 것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딱 한 개 보험 빼놓고 해약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중복된 게 너무 많았고 저는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들었나 봐요. 보장보다는 연금의 성격이 되게 강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걸 가입했지? 하는 그런 보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했고 벌고 있는 돈의 한 3% 정도만 적정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그 정도 수준만 보험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는 게 맞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내 돈을 내가 책임지고 불리는 게 맞지,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고 넘기고 물어보지 말고 내가 조금 알아보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30년 뒤, 40년 뒤에 연금으로 받는 투자보다는 살릴 것과 해지할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걸 첫 번째. 보험 해지하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통장을 싹 다 정리했어요.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나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통장을 정리하자. 너무 많은 통장을 쓰고 있고 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월급 통장, 지출 통장, 또 카드값 나가는 통장 이렇게 하지 말고 정리하자. 물론 통장을 4개로 나누라는 얘기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4개 통장이고 나발이고 어떻게 했냐면 월급이 들어오는 입출급 통장,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생활비로 쓸 지출 통장 2가지 남겨놓고 남은 돈은 몽땅 다 저금, 이런 식으로 통장을 정리해보자. 그게 얼마였어요? 생활비가? 4인 가족이셨죠? 식비는 최저로 나왔을 때 16만 원까지 썼던 것 같고 항상 20만 원대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5만 원씩. 뭐 드셨어요? 정말 물 말아서 김치에다가 뭐 먹었고, 파 같은 거 있죠. 대파를 사오면 그거를 우유팩 있죠. 우유팩에 물을 약간 넣어서 세워놔요. 꽁댕이를 잘라 먹으면 계속 자라요. 그렇게 한 3, 4주를 잘라 먹으면 파에서 파 맛이 안 나요. 물 맛이 나요. 너무 물 맛이 난다.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먹고 또 다시 대파를 사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결산 가족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 회의를 했는데 그때가 외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먹고 싶은 걸 생각해요. 아, 우리 가계부 회의 때 뭐 먹지? 한 달 동안. 그러면은 짜장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치킨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피자가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를 정해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요. 그게 그날이 외식하는 날이고,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타이트하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지출을 기록해보자.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의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 카드로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고통이 없어요. 지출 고통이 없는데 돈을 쓴 다음에 가계부나 아니면 어디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자, 방금 전에 커피 마셨다 9,000원. 그럼 이 9,000원이라는 돈을 실제로 기입하실 때 통증을 느껴요. 근데 그게 뇌 섬엽에서 통증이라는 신호가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 육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통증이랑 똑같대요. 그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각성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돈 많이 쓰고 있어.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한이 없이 돈을 쓰셨던 분들은 아니 갑자기 왜 내가 나를 제한해야 돼?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정상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시간과 나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이란 돈을 벌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잖아요. 나의 소중한 생명력과 바꾼 돈이에요. 그걸 지금 9,000원 커피를 긁어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쓰는 거죠. 자동으로 기입되는 앱 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돈을 쓰고 가계부는 가계부를 써요. 그래서 지출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는 수기로 기록이 가능한 앱을 다운로드 받던지 다이어리에 적으시던지 해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에 내 생명과 바꾼 돈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인데 내가 오늘 쓴 돈이 20만 원이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통증을 심하게 느끼겠어요. 그러면 반성하게 되고 지출 각성을 하죠. 아, 이런 부분은 돈을 덜 써야겠다. 지금까지도 체크카드만 쓰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미래에 벌 돈을 담보로 쓰다 보니까 모든 신용카드를 다 없앴죠. 혜택 이런 건 안 챙기세요? 안 챙겨요. 왜냐면 뭐 스타벅스 할인되는 거, 뭐 영화관 할인되는 거 그걸로 부자 된 사람이 보셨나요? 그걸로 부자 된 사람 없거든요. 물론 이제 할인 받을 때는 기분이 약간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로 부자 된 사람 저는 못 봤고 제가 원래 소비해야 되는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지질이 공상이다. 네. 그런 말들이 사실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진짜 너무 아꼈어요. 그때는 머리도 제가 잘랐고 가방도 당연히 뭐 끈 떨어진 거 에코백 같은 거 들고 다녔고 그리고 운동화도 밑창이 떨어졌는데 그냥 신고 다니고 그리고 옷도 맨날 누가 주는 거 입고 그냥 있는 옷 입고 이랬거든요. 그런 모습이 직장 동료나 선배님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 지질이 궁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한테 넌 돈 벌어서 다 뭐해? 창피해. 야, 너가 좀 약간 격을 떨어뜨린다는 생각 안 들어? 3년 전까지만 해도 18년 된 20평짜리 조그만한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대출도 없었고 고정비가 확 줄어든 상태에서 버는 모든 돈을 모아서 다 투자, 재투자 계속 투자하니까 돈은 계속 불어나고 근데 제가 한 7년, 8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넌 돈 벌어서 뭐해? 아니 돈 많다면서 왜 그 빌라에 살아? 왜 아직도 거기 살아? 하는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그 사람들은 지금 내 상황을 모르죠. 그리고 저는 목표가 딱 있죠. 나는 45까지 10억을 모은다. 이미 목표가 정해졌고 기차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옆에서 다람쥐가 짹짹짹짹 거리는 소리는 신경이 쓸 여력이 없었어요. 지질이 궁상이라고 하던지 말던지 신경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목표가 있었고 당장 이 빚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고 그동안 너무 돈을 방탕하게 썼던 제 자신에 대한
채찍질, 저를 혼내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왜 못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후회도 있었고, 그래서 힘들다, 괴롭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배부른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집중. 지금 빨리, 최대한 빨리 갚자. 빚부터 갚고 이야기하자. 당근. 당자님 곁에도 직장인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으시죠? 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 이런 거 있을까요? 직장인인데 부자가 된 분들 대부분이 저 같은 루트더라고요. 일반 직장인이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껴 쓰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동시에 투자를 동시에 같이 해줘야 돼요. 짧으면 뭐 1년, 3년, 길면 5년, 6년 안에 정말 드라마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걸 같이 못해요. 같이 절대 못해요. 많이 못해요. 제가 지금 아껴라, 지출을 통제를 해라, 덜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그렇게 못 살아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살기 위해서 5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될 때까지도 커피값 2,000원 어떻게 쓰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라고 가계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타이트하게 지출을 통제하는 동안에 최대한 빠르게 종잣돈을 모아요. 아낄 만큼 아끼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버는 돈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수입을 늘려요. 지출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만 늘려요. 그렇게 해서 더 빠르게 종잣돈이 모이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업을 하더라도 지출 통제를 안 한 상태에서 부업을 하시죠? 어차피 다 나가요. 특히 부업하시면 큰 돈이 한 번에 확확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자인 줄 알고 또 착각하고 돈을 써요. 그래서 부업을 여러 개 하셔서 큰 돈을 버시더라도 지출 통제나 가계부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죠? 그러면 돈이 모래를 잡은 것처럼 다 흩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지출을 늘리지 않는 가계부를 쓰시면서 부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벌고 있는 돈 플러스 부업까지 해서 빠르게 돈이 모일 거예요. 부업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간 임대업, 아, 그럼 에어비앤비는 부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전자책 같은 거 써가지고 전자책도 팔아보고, 그때 이제 유튜브도 깨작깨작거리면서 유튜브도 해보고, 조그만하게 과외식으로 가계부 강의도 해보고 그랬죠. 그때 몇 살이세요? 그때 뭐 34, 35, 36 이럴 때였어요. 회사 다니실 때? 다니면서 아기 2명 키우면서. 그렇게 돈이 모이면 이제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 완성되죠. 이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 모이면 투자를 시작하셔야 돼요. 반드시 투자를 하셔서 이 돈을 늘려야 돼요. 그게 코인일 수도 있고, 몰라요 저는. 주식일 수도 있고, 저처럼 경매일 수도 있고, 가계부를 쓰면서 돈을 모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매몰돼요. 가계부만 써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제가 말했죠.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종잣돈을 모으는 거라 그랬죠. 모으면 반드시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인격에서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계부는 총알을 모으는 작업이고 투자는 총알을 쏘는 작업이거든요. 막 빠듯하게 모으면서 한 달씩비 20만 원 쓰던 사람이 경매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을 사야 돼요. 막 덜덜덜덜 손이 떨려요. 근데 투자를 위한 지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출인지 투자인지를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계부나 지출 통제는 바로 투자를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도구인 거예요. 즉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거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한 초석이죠. 디딤돌이죠. 지출을 통제하면서 부업을 하면서 빠르게 종잣돈이 모이면 나만의 투자 도구를 선택해서 반드시 재투자, 계속 투자. 그러면 속도가 진짜 빨라져요. 제가 부동산에서 성과가 빨리 났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 종잣돈을 모았고 아파트 하나를 투자해요. 그럼 종잣돈이 다 소진되잖아요. 그럼 모일 때까지 또 막 3년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모인 돈으로 투자를 하죠. 그러면 부업하고 월급 모으고 또 아껴 쓰니까 빨리 모이고 그러면은 2-3달 만에 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력도 빠르게 늘고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돈도 계속 불어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생각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45에 10억을 모은다 라고 쓰고 거기는 이제 사인까지 하면서 진짜 화이팅을 했는데 저는 아직 42살인데 전체 자산 규모가 100억대를 가고 있거든요. 돈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이지 않는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급격하게 돈은 커진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제가 2016년도부터 썼던 가계부, 지질이 궁상이라고 얘기 들었던 밑창 떨어진 운동화를 신었던 그 시기에 나, 커피값 아끼려고 집에서 커피 싸갖고 다니면서 마셨던 그때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온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놓칠 수가 없고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왜 지금도 열심히 살아?
아직도 그때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그때 그렇게 빠듯했던 제 기억들. 그리고 아직은 더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더 많다라는 그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타이트하게 살고 있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지지궁상으로 아끼면서 커피값 2,000원, 3,000원 덜덜 떨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배우고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아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끼는 걸로는 작은 성과밖에 없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고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끼고 난 다음에 모인 돈이 생기면 이걸로 반드시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당근. 지금 만약에 고통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건데 고통이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진짜 화끈하게 돈 쓴다. 너 진짜 멋지다. 너는 정말 최고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갈 거고 그건 즉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그 임계점을 넘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가계부도 쓰시고 지출 통제도 했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안 좋고 핀잔 얘기를 들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명을 당근과 채찍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채찍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강자님이 주시는 채찍 이런 느낌으로. 제가 당근도 드리고 채찍도 드려서 여러분들을 더 동기부여 시켜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당근과 채찍으로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궁금한 주제나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